법무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금수안박 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두 번째 설명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금수안박 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 및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수사를 다 하고 나서 기록을 기소검사한테 넘겨요. 그럼 기소검사가 그 기록을 인계받아가지고 기록을 쭉 검토를 하고, 근데 기소검사는 수사를 못하죠.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아이디어는 수사의 본질 및 정의에 정확하게 배치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수사의 정의는 뭡니까? 수사는 당해 피의자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밝히고, 범죄가 성립한다면 기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수사는 첫 번째, 기소할지 여부를 밝혀내고, 두 번째, 기소를 해야 한다면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활동,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첫 번째, 기소할지 여부를 밝혀내고, 두 번째, 기소를 해야 한다면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활동, 이 두 개의 활동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 한번 보자. 기소할지 여부를 밝혀야 되니까 한번 보자. 기소 가능하겠어. 그러면 자, 지금부터 증거 수집 보존하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기소할지 여부가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수사 자체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이고, 수사 자체가 기소 이후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수사 기소를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생각은 수사의 본질 및 정의에 정확하게 배치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의 분리 아이디어는 직접 수사를 한 수사검사의 의견을 배제를 하고, 수사 기록만 검토를 한 기소검사의 의견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건데, 이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냐? 금융범죄, 자본시장 교란범죄, 국정농단 사건, 삼성 사건, 이렇게 아주 복잡한 사실관계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십 번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 수십 번에 걸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수만 건의 디지털 정보를 확보를 하고, 수백 건의 계좌 정보를 확보를 해서 각 정보들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백 명의 참고인 내지는 당사자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모두를 누가 하느냐면 수사검사가 직접 하겠죠. 그러면 수사검사가 이렇게 아주 복잡한 사건의 수천 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 이 사건의 본질 내지는 사실관계를 깨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수사기록은 수만 페이지 내지는 수십만 페이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검사가 이 수만 페이지 내지는 수십만 페이지의 기록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사검이 듣도 보도 못한 확정편향이라는 이유로 수사검사를 기소여부 검토해서 배제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수사검사가 수만 페이지, 수십만 페이지 기록을 기소검사한테 넘겨요. 그럼 기소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기록만 보는 거예요.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지도 않았고, 참고인들의 직접 수사하지도 않고, 계좌나 그 수많은 디지털 증거를 직접 분석하지도 않았어요. 직접 수사를 안 했으니까 감이 안 오는 거죠.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고인을 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 계좌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 디지털 증거가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체험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증명력 판단도 취약한 겁니다. 기록만 보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소검사가 이렇게 수만 페이지 내지는 수십만 페이지 기록을 수사검사로부터 인계받으면 시간이 무한정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회가 주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빨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만 페이지, 수십만 페이지 기록을 3, 4일에 검토를 하면 정확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가 거짓말하는지 참고인은 거짓말하는지 이 계좌 내지는 수천 개의 디지털 증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걸 종합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못합니다. 기소검사는 수리만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중요 사건이 대부분이고 그 중요 사건은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검사의 구속기간 20일인데 수사검사가 수만 페이지 내지는 수십만 페이지의 기록을 만들어서 기소검사한테 넘겨줍니다. 기소검사가 그 기록을 봅니다. 근데 야 이거 기소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그래서 다시 수사검사한테 그 수만 페이지 내지는 수십만 페이지 기록을 토스를 합니다. 그럼 수사검사는 기소검사가 이야기한 간질간질한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기소검사한테 수만 페이지 내지는 수십만 페이지 기록을 넘겨줍니다. 근데 여전히 기소검사는 이 부분은 수사를 좀 더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수사검사한테 다시 기록을 토스를 합니다. 그럼 수사검사는 또 압수수색을 하든지 피해자를 소환하든지 참고인들을 소환하든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기소검사한테 넘겨줍니다. 자, 이거를 검사 구속기간 20일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확정 편향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수사검사, 기소검사 같은 층의 같은 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결론을 효율적으로 내지는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사검사의 확정 편향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났을 경우에 수사검사에게 실질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게 하면 됩니다. 수사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문기사 내지는 풍문을 유심히 보고 신문기사인지 판단을 하고 그 단초가 되는 사람을 소환을 해서 수십 번 압수수색을 하고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의 참고인을 조사를 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작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작업이죠. 근데 수사검사가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정의감일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인사상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수사에 성공시키면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사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를 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다. 근데 그 무죄가 수사검사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수사검사가 기소하는데 신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사검사의 확정 편향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안은 수사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났을 경우에 수사검사에게 인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직접 수사 사건에서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규정은 우선 첫째, 수사의 본질에 반하죠. 두 번째, 구속사건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기소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셋째, 같은 층의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수사검사의 확정 편향 문제는 기소 무죄 시 수사검사에게 인사상의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혀 실질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는 규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사검사의 확정 편향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이 검수완박 법안, 이거
이것만 봐도 이 금수완박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수사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경우에 이신청 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권이 있다. 이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금수완박 법안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고소인이 이신청을 하면 기록이 검찰에 송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직접 수사권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범위에서만 있냐면 불송치 결정된 그 사건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건 그 경우에 동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해서 기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소기각 판결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냐?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으니까 공소기각 판결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자기 이전의 결정을 번복하고 이거 보니까 기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경우에 송치를 하고 그럼 검사가 이제 다시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 피의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도주하겠죠. 그 사이 증거는 소멸되거나 인멸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 있는 사람이 처벌 안 받는 거죠. 이렇게 죄 있는 사람이 경찰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사연은 어떻게 되느냐? 죄 있는 사람으로 넘쳐나겠죠.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안 받으면 누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 날 아주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죠. 누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연은 범죄로 넘쳐 흐르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범죄로 넘쳐 흐르는 사회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건과 동일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아주 법률적인 개념이고 되게 한정적인 개념입니다. 우선 한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의자가 A인 사건하고 피의자가 B인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도 사건이 발생했어요. A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B가 피해자의 지갑을 먼저 훔쳐간 거예요. 이제 공동해서 강도 사건을 벌인 거죠. 근데 A의 사건, B의 사건은 동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강도를 했다고 판단되어서 A 사건을 수사해 보니까 B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는 B를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다시 사건을 내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피의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들어볼까요? 사기 사건에서 A가 피해자 1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A가 피해자 2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했다면 A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사건 그리고 A의 피해자 2에 대한 사기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피해자 2에 대한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검사는 계속 수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수사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수완박 법안에서 동일성의 개념은 아주 한정적인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경찰이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를 하고 피의자도 불러보고 피해자도 불러가고 다른 참고인들도 불러보고 피의자 계좌 그리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돼요. 딱 수사를 중단을 하고 그 부분, 다른 피해자 부분을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피의자는 도주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증거는 사멸 또는 인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결국은 기소를 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를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가 발생되더라도
피의자가 도주를 해서 또는 증거가 사멸 내지는 인멸되어서 기소를 못하게 되는 결과, 즉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뭐 사회는 범죄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통일성 개념은 아주 법률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일성 개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개념인데 공소장 변경의 허용 범위,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등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아주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지 제가 몇 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강도상해죄하고 작물취득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대법관 전부가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결입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7인은 강도상해죄하고 작물취득죄 사이에는 동일성 인정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6인의 대법관은 동일성 인정돼,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즉 통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관 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견해가 7대6으로 갈릴 만큼 아주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절도와 작물취득 사이, 필로폰 판매와 필로폰 대금 편취 사이, 특수상해와 인근소란 범칙 행위 사이,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추가되는 경우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항소심 판단하고 대법원 판단이 틀리다는 겁니다. 즉 동일성은 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동일성을 잣대로 해가지고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 범위를 설정을 한다.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그럼 검사는 야 이거 동일성 인정돼, 내가 수사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경찰은 아니야 이거 동일성 인정 안 돼, 검사 직접 수사 못해, 나한테 보안 수사 요구 내리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서로 판단이 엇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검사가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자, 검사가 야 이거 동일성 인정되니까 끝까지 수사하겠어, 그래서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동일성 인정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소기각 판결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고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벌써 불송치 결정을 했잖아요. 자기는 이거 기소 못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기소 의견으로 돌아서겠습니까? 근데 경찰이 자기의 이전 결정 도외시하고 나는 사회적 정의만 파겠어, 이래가지고 수사 열심히 했어요. 수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소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피의자가 없어요. 피해자 도주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가 벌써 사멸 내지는 인멸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경찰이 사건 송치하더라도 검사가 확신을 가지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봐요. 기소하더라도 무죄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증거가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은 거의 형이화돼 버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왜 동일성 요건을 요구하는지 그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합리적 근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경찰이 위법 수사 이슈가 있어서 검사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경찰이 위법하게 체포 구속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찰의 편파 축소 수사,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보다 더욱더 검사의 직접적인 보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검수완박 법안은 엉뚱하게 이런 경우 동일성 요건을 요구를 함으로써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을 형이화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이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문제되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족들이 아무래도 살인사건 같아.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뭐 유족들 조사하고 피해자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범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사원바 법안에서는 수사를 딱 중단을 해야 돼요. 중단을 하고 사건을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범의 경우에는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중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 살인사건의 진범은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면서 집에 가만히 있을까요? 살인사건입니다. 도주하겠죠. 도주할 때 그냥 도주합니까? 증거를 다 인멸해버리는 거죠. 아동학대 불송치 사건 한번 볼까요? 아동학대 불송치 사건에서 성범죄 사건이 밝혀지더라도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불송치 사건에서 스토킹범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돼도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고 100만원 사기 불송치 사건에 100억 원대 유사수신 다단계 사건이 드러나도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고 중고나라 사기 불송치 사건에서 100명의 피해자를 더 확인해도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산업기술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간 사건의 불송치 사건에서 해외기술 유출이 드러나도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사기 분양 불송치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이 드러나도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고 그 사이 조합장은 도망 안 가고 집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금책 불송치 사건에서 주범을 검사가 발견해도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절도 불송치 사건에서 절도범이 다른 죄를 자백해도 검사는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사 중단하고 경찰에 내려보낼 동안 피의자는 도망 안 가고 있겠습니까? 큰 용기 내서 자백했는데 검사가 수사를 갑자기 중단해요.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증거는 인멸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다 증거 인멸해버리겠죠. 피의자는 도망가고 결정적으로 검사가 무고죄를 수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고소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됐습니다.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를 하고 좀 이상해요. 피의자도 조사하고 피해자도 조사하고 압수수색도 해보고 이러니까 이거 무고예요. 그러면 검사가 무고 수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본래 사건하고 무고죄는 동일성이 전혀 인정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사가 수사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고소 사건에서 검사가 무고죄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무고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경찰은 벌써 무고 판단을 하면서 이거는 무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근데 검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고죄가 인정이 돼. 그래서 동일성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무고죄 수사라고 내려보냈는데 그럼 검사가 보기에는 무고죄 안 돼. 그럼 무고죄 처벌이 되겠습니까? 사건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허위 고소에 대한 처벌도 못하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검사로서 약 한 7년 정도밖에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경찰이 혐의 없음 으로 송치한 사건 중에 많은 사건을 수사 지휘를 통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서 기소를 한 경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가 인지를 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행 금수관법 법안에서는 이걸 못한다라는 거죠.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 인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설명드린 고랭지 채소 사기 사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최초 피해자는 한 명이에요. 피해금이 5억 6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본래 강주지검 관할 경찰서에서 제가 검사로 재직 중이던 순천지청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순천지청 관할 경찰서에 피의자의 사촌이 경찰로서 재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송치 시에는 혐의 없음
의견이었고 수사기록 쪽수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저희 방에 있는 정 수사관님하고 같이 직접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수가 8명으로 늘어났고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 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피의자를 체포해서 구속 구금판하고 징역 2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피의자는 제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남의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투자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상급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금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시기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검사는 통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피해자 7명 그리고 나머지 피해 금액 약 3억 4천만 원에 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가 그 한 명인 것보다 피해자가 8명인 사건의 경우 혐의가 입증이 더 쉽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명 피해 금액 5억 6천만 원으로만 기소를 했다 그러면 무죄가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8명이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원금 보장을 했다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완박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이런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러면 결코 이렇게 상급 사기꾼을 처벌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소조차 엄두를 못 냈겠죠. 저는 법률가의 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금수완박 법제 하에서 우리나라 향후 한 10년 이내에 상급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급 사기꾼을 잡아낼 수가 없거든. 상급 사기꾼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계속 처벌을 안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상급 사기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겠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 다니겠죠. 엄청난 피해자를 피눈물 나게 하면서 말이죠. 다음으로 금수완박 법안에서 고발인의 경우 고소인과 달리 이의신청권이 없는 부분의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소인 고발인을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고소인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자죠. 예를 들면 사기 사건에서 돈을 편취당한 사람, 이게 범죄 피해자고 고소인이 되겠습니다. 고발인은 어떤 사람이냐? 범죄 피해자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한 이웃, N번방을 발견한 사람, 국세청, 선관위,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등 국가기관 등이 해당되겠죠. 국세청, 선관위, 공정거래위, 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왜 고소인이 아니고 고발인이냐? 국세청, 선관위, 공정거래위, 금감원 등이 신고하는 사건의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라는 겁니다. 국민이 피해자니까 국세청, 선관위, 공정거래위, 금감원 등은 피해자가 아니죠. 그래서 고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인의 또 다른 예는 뇌물, 횡령, 배임 등 내부 고발자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고발인이 되겠죠. 내부 고발자, 공익신고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아니고 고발인이 되는 겁니다. 자, 금수완박 이전의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발인은 항고, 재항고를 통해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금수완박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되어버려서 고발인으로서는 이 불송치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확정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래는 고발 사건이에요. 근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을 해서 송치를 했거든요.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5만 건의 국정원 댓글을 밝혀서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 씨를 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범죄 사실로 기소를 해서 결국 징역 4년을 선고하게 하고 확정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금수완박 법원에서는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할 길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찰의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고발인이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 사건과 달리 이의신청 건을 박탈해서 경찰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합리적 이유를 생각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국세청, 선관위, 공정거래, 금감원 등이 고발자인 경우 이 사건 한번 봅시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것이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선관위, 공정거래, 금감원 고발 사건은 아주 전문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법률가 집단인 검찰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문적이지도 않고 법률가가 아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확정이 돼버립니다. 이래서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국세청, 공정거래, 금감원 고발 사건의 많은 부분이 재벌이에요. 선관위 고발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치가잖아요. 재벌과 정치가에 대한 수사를 막는 법안이 금수완박 법안인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뇌물, 횡령, 배임 등 공익신고자나 내부고발자 사건 경우 경찰이 잘못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없기 때문이죠. N번방 사건,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고발한 이웃주민 선생님, 그리고 마약 투약, 매매 사건 목격자 등 고발 사건도 경찰이 결론을 잘못 내렸을 경우에는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금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사제도는 거대 권력인 경찰 권력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 발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한번 봅시다. 총기 등 강력한 하기로 무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체포, 구속, 압수수색권 등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1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아주 거대 권력입니다. 근데 이 거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정치가들이 통제할 수 있어요? 못하죠. 경찰을 이용하려 들겠죠. 국가인권위원회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이 있어요. 경찰 소환할 수 있습니까? 국민권익위 통제 못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개개 사건을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개개 사건을 엄밀히 검토를 하면서 그 검토 과정에서 이게 수사가 이상하게 돼간다. 이 경찰이 혹시 청탁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경찰이 공정하지 못하게 수사를 한 거 아닐까? 개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체포 위협하게 한 게 아닐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찰을 사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왜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 가장 발달됐다고 하는 독일에서 검사의 굳건한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을 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찰의 그러한 거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검찰 조직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법안 그리고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둔 금수완박 법안은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대부분 박탈하는 법안입니다. 금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되면 우선 국민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경찰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패가 또 판을 치겠죠. 왜냐? 경찰 스스로가 부패를 저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경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패가 또 판을 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사회는 범죄가 넘쳐나게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게 우수한 우리나라 치안은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금수완박 법안같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최소 수십 년간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량되어져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정치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 개인적 경험에 따른 검찰 전체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렇게 국민 전체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아무런 국민적 합의 없이 20일 만에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정치가들 이해관계에 따른 실험의 대상입니까? 국민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주권자입니다. 정치가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그 실험되고 있는 금수안박 법안에 따라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그 실험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정치가들이 여기 안중이나 있습니까? 안중이 없어요. 그리고 보상해 줍니까? 안중에도 없는데 보상을 해 줍니까? 금수안박법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였을 경우에 유일한 희망이 검찰인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버리는 희망 박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외국에 잠깐 살아봤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거 두고 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못된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보는 금수왕박법을 추진하는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심판할 겁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